공화당의 대선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첫 TV 토론에서도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더 추가됐습니다. 뉴욕시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와 대뉴욕지구 대학 동문총연합회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차세대 육성을 위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잇따른 막말과 돌출 행동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첫 TV 토론도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폭스와 야유를 동시에 받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거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첫 TV 토론회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어제 저녁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첫 공화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 트럼프는 토론의 첫 질문으로 나온 경선 승복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단언할 수 없고 현 시점에서 경선 승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트럼프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돼 다시 한번 공화당 초기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 중심 인물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 대해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발언 없이 멕시코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민자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 9명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에 대한 공격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를 제외하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당내 다른 대선 주자와 대립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랜드폴 상원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전화정보 수집 허용 문제와 관련해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더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고 누적 감염자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사우스 브롱스에서 지난달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6일까지 누적 감염자는 총 1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31건으로 집계됐던 감염 사례가 일주일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빌딩은 5곳으로 지난 2일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정부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냉각탑이 있는 주 전역의 빌딩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근 한 달 새 냉각탑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지 않은 건물주는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섰습니다. 앞으로 시내 모든 건물주는 냉각탑의 위치를 당국에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샤워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사람 간에 전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1회 한해서 렌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샷이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실직이나 화재 등으로 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시 인적자원국이 1회에 한해 렌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자격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시민으로 인적자원국 직업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주거증명서류, 렌트와 전기요금 지출증명서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렌트를 다시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올해 뉴욕시는 월 평균 2,285건의 케이스에 평균 2,953달러씩 674만 달러의 긴급 렌트를 지원했습니다. 긴급 렌트 지원 건수와 액수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한 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국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준이 지원금 신청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적자원국 사무실의 위치와 연락처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인류 최악의 범죄로 꼽히는 홀로코스트 사건과 일본군의 강제 위안부가 동등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티븐 마커위츠 홀로코스트 센터장은 지난 6일 센터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와 나눔의 집 관계자들의 면담에서 세계 각지의 인권 침해를 알리는 다양한 전시와 강연이 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3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주제로 특별전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나소 카운티 정부의 소유 건물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에 강할머니는 우리도 유대인처럼 전쟁 피해자라며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센터에 최초로 마련되는 위안부 특별전시관은 인류 최악의 전쟁 범죄로 꼽히는 홀로코스트 사건과 일본군 강제 위안부 이슈가 동등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아직까지 공식 인정과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와 대뉴욕지구 대학 동문총연합회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 차세대 육성을 위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미국에서 자란 차세대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좋은 학생들이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한 차세대 리더십 포럼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인이 소수계 중에 소수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류 사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이명정 교수께서 2세 우리 자제분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다 더 뛰어난 마이너리티로서 성공할 것인가 대 주제를 가지고 오전 9시부터 패널들하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워크숍도 있고 강사들 스피킹도 있네. 요 자세한 것들은 여하튼 1박 2일간 있게 됩니다. 포럼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리더십 트레이닝, 빅데이터 매니저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됩니다. 또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며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과 스캇 게럿 연방 하원의원 등도 포럼에 참석해 한인 차세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포럼 참가 신청은 25세부터 39세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1세대가 먼저 1.5세대 2세들한테 좀 손을 벌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가 하는 리더십의 주제는 이 New Vision of Leadership, Be the Creative Minority. 한편 경제인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포럼이 열리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연례만찬을 준비 중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우선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추방유예 조치 버금가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도 컸는데요. 한 달 만에 이민단체와 반이민단체 모두 외면당하면서 벌써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이민단체들은 우선 단속 프로그램이 이전 폐지된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다를 바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반이민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체류 이민자 색출과 추방을 위해 시행됐던 시큐어 커뮤니티스가 무분별한 이민자 추방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시작된 우선 단속 프로그램은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달리 추방 대상 이민자에 대한 지역경찰의 통보나 신병 확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이민개혁연맹 측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추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이민단체는 강도가 다소 완화됐을 뿐 우선 단속 프로그램이 시큐어 커뮤니티스와 다를 바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비디오 카메라, 일명 바디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발의됐습니다. 데니얼 스쿼드론 뉴욕주 상원의원과 댄커트 하원의원은 6일 경찰의 바디캠 영상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바디캠 영상 자료를 공개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경찰과 민간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은 경찰의 바디캠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됩니다. 쿼트 의원은 뉴욕시경이 바디캠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 자료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특히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영상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민연맹 측은 경찰의 바디캠이 무분별한 감시 장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신고 면제 요건 중 한국 내 거주 기간을 현행 2년 중 1년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한국 내 거주 요건을 2년 중 183일, 즉 6개월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년 중 1년 이하였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출받기로 규정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국 법인이나 한국 내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은 경영 정보나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일명 해외 직구는 관세 부담이 일부 경감됩니다. 지금은 소액 면세 한도가 15만 원이고 목록 통과는 $100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액 면세나 목록 통과는 가리지 않고 한도가 $150로 통일됩니다.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는 카드 사용자가 16%에 달하면서 이자와 부채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CNBC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근 발표를 인용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총 부채가 9,010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늘었습니다. 금융 전문 회사인 널드월렛은 7월 기준 미국 가구의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는 7,400달러라며 빚이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가구당 15,863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크레딧 카드 부채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카드빚 상환 비율이 지적됐습니다. 온라인 대출 기관 프로스퍼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사용자 중 매달 카드 빚을 완전 상환하는 비율은 37.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5.9%는 매달 크레딧 카드 부채의 미니멈 페이먼트만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이자와 함께 감당해야 할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 발행기관에 연체료 면제나 금리 인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의외로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권고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중고등학생의 70%는 수면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수면 부족은 성장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중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 사이지만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립학교 등교 시간은 평균 오전 8시입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평균 등교 시간은 오전 7시 40분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청소년의 대다수가 공부나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밤 11시 이후에 잠이 드는 만큼 학생들이 오전 8시쯤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등교 시간 역시 8시 30분 이후로 늦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30분 늦춘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 소아과학회는 지난해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해 중고교 등교 시간을 8시 30분 이후로 맞춰야 한다는 첫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타운의 한 비영리 단체가 7월 한 달 동안 책가방과 학용품을 기부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300여 개의 책가방과 학용품이 모아졌는데요. 모아진 물품은 아동보호국에 전달됐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속한 위탁 아동들의 수는 모두 3만 7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 어린이들의 수는 모두 800여 명, 그리고 한인은 100명에 가깝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위탁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둥지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난 한 달 동안 300개가 넘는 책가방을 마련해 오늘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전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많아서 백패크든 뭐 아무거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아동보호국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불쌍한 애들 위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둥지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멤버들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쓸 수 있는 학용품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책가방에 넣었습니다. 둥지 찾기 멤버에 따르면 평균 3만 7천 명의 위탁 아동들의 대학 진학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0%의 아이들이 18살이 돼서 퇴소가 될 때 이 아이들은 홈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 아이들이 학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타운의 은행들을 비롯해 개인부터 책가방 제조회사까지 모두 마음을 가방에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에는 매일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남는 약을 구걸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약을 대체 어디에 쓰는가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시장. 옷가게 주인이 요즘 제일 잘 팔리는 티셔츠를 들고 흥정을 합니다. 품절 사태까지 빚고 있는 이 티셔츠에는 멕시코 최대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사진으로 맞춤 제작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구스만은 교도소 감방의 샤워실에 쭈그려 앉아있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1.5km 길이의 땅굴을 통해 탈옥에 성공한 구스만에게 멕시코 당국은 무려 43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커녕 오히려 구스만을 영웅시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약왕의 탈옥을 찬양하는 거리 약사들을 만날 수 있고, 인터넷에는 구스만을 향한 헌정 뮤직비디오가 넘쳐납니다. 특히 구스만의 고향 주민들은 그를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린 의인으로 기억합니다. It's really good that he's escaped because he provides jobs and helps a lot of families. And if he's not here, they go hungry and the economy suffers. 심지어 그의 고향에는 마약 조직원들을 기리는 공동묘지도 세워졌습니다.
Yo creo que fundamentalmente hay un culto hacia la persona, la personalidad. 구스만의 탈옥 이후 그의 안전과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묘지를 찾는 방문객들도 급증했습니다. It's amazing. It's incredible. Like if El Chapo is a hero or a very smart man. And it's not true. This guy is a terrible criminal. 전 세계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시키고 1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마약 전쟁의 주범인 구스만. 그럼에도 구스만을 현대판 로빈 후드라고 떠받치는 민심에는 부정부패와 불법이 판치는 멕시코 권력층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30대 한인 아빠에게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던 생후 5개월 남자아이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6일 아이의 사망으로 38살 최모 씨에게는 상습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 씨는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 공항에서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잇따라 출몰해 퀸즈 검찰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무인기가 출몰해 민간 여객기와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검찰청은 연방항공청과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 대테러 방지 태스크포스와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구성한 교내 안전 리더십 팀은 학교의 안전 문제와 관한 제안 사항이 담긴 보고서에서 금속 탐지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빠르면 오는 9월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내 모든 공립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키스나파크에서 한여름밤에 무료 음악, 영화 상영회가 열립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와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키스나파크에서 무료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후 6시 토니오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되고 영화 빅 히어로 6 등도 상영됩니다. 행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